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네.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오경대 전 편집국장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경에 편집국에 홀로 남아있던 여기자에게 다가가서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예. 신체 접촉을 하고 또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냐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도 뭐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발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9일에 이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생각보다 또 엉망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결과가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나왔어요. 예. 물론 이 정직이 결코 작은 징계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정직 1개월로 끝내기에는 편집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의 휘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이니 그 죄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세계일보 여기자회의 증언에 따르면요. 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일단은 난데없이 비밀 투표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징계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또 입장차를 좁히는 절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의견 교환이나 대화도 없이 그냥 바로 비밀 투표로 이렇게 징계를 내렸나 봐요. 어허. 그래서 이게 좀 이후에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비밀 투표가 규정에 또 없대요. 규정이 없는 비밀 투표를 한 건데 이거를 안 징계위원 중 한 분이 추후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세계일보 징계위원회 측은 징계가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통상 비밀 투표를 해왔다. 뭐 이런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예. 합니다. 비밀 투표할 거면은 그냥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할 것이지 굳이 징계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어쨌든 이 세계일보는 지난해에 이 성폭력에 한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그 여직원 한 명이 징계위에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었는데 예. 결국 이제 들어가 봐야 뭐 징계를 논의하는 절차도 없고 또 비밀 투표를 해버리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그냥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렇게 의결이 되니까요. 예. 이에 이 세계일보 여기자회는 그 이번 징계에 대해서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 징계다 이렇게 깃털 징계. 네네 경영진을 비판을 하면서 예. 재의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인한 그 성범죄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인데 이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언론사에서 이 언론사를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이 정직 1개월로 용서받을 사안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세계일보가 이 사건을 마치 좀 별거 아니라는 듯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냥 빠르고 대충 넘겨버린 듯한 모양새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계에서 좀 단호하고 강력한 징계나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일보. 노조 없는 회사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세계일보에서 노조를 안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자들이 노조를 안 만드니까 그렇죠. 사측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노조를 안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가당키다 논리입니까? 네, 예. 말도 안 되죠. 웃음만 납니다. 세계일보의 반노동적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려면 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조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란 얘기예요. 네. 예. 정말 공영방송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거기는 노조가 있고 파업을 하니까 결국에 다시 이제 정상화 과정이 되면은 뭔가 일이 좀 착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드는데 네. 노조가 없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좀 파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조직들은 뭐 이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게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 PD저널을 통해 보도된 KBS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KBS가 과거 청산 조직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현재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과거의 부당 징계나 아니면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부당 인사,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옹호하는 평론가들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작성하라고 리포트를 시켰는데 예.
기자들이 거부를 한 일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기자가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 등 해서 이 현재 KBS 소속 기자들의 부당 인사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관심이 가는 거는 현직뿐만이 아니라 KBS를 떠난 기자들의 퇴사 배경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KBS가 망가지는 걸 참지 못하고 떠난 기자들의 복직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KBS 관계자가 PD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KBS를 떠난 이들의 퇴사 사유가 진실미래위 조사 안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 기자들의 복직이 KBS 정상화 작업에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와 사규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서 복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좀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이 KBS가 극도로 좀 망가졌던, 그러니까 2012년 파업 이후에 다수의 기자들이 KBS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로 간 기자들이 많았죠. 그 이후에 이제 KBS에서 뉴스타파로 간 사람들이 뭐 지금 뉴스타파 대표인 김용진 대표를 포함해서 김경래, 뭐 박중석, 시민보, 최경영, 최문호 이렇게 이른바 이제 KBS의 에이스들이 사표를 내고 이제 뉴스타파로 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로 옮긴 이후 이 기자들의 활약이 또 대단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KBS에서 지역으로 이제 발령받거나 비제작 부서로 발령받거나 해가지고 좀 뺑뺑이를 돌다가 아니면 또 징계를 받은 뒤에 이직을 한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대표적으로 이 KBS 탐사보도팀 소속이던 최문호 기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훈장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 훈장 보도를 1, 2부로 나눠서 찍었는데 예. 2부가 그때 이인호 이사장 등에 막혀가지고 방영이 못 됐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 2부를 내보내지 못하고 뉴스타파로 옮겨서 그 2부를 내보내기도 했었고요. 예. 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지역을 돌다가 2013년에 떠났고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는 언론노조 KBS 본부 공정방송 추진위원회 간사로 재직을 하면서 2012년에 사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징계가 완화가 됐었고요. 예, 예. 또 KBS 본부 집행부였던 김경래 기자도 2010년 파업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나중에 이제 KBS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의로 사표를 내고 떠났다고 해도 이게 사실상 KBS에서 밀려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들이 스스로 KBS를 떠났기 때문에 이게 징계로 인한 해고를 복직시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예. 문제예요. 게다가 이제 KBS를 떠난 기자들이 뭐 뉴스타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뉴스타파에서도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양측 모두 다 조심조심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 이 문제가 뭐 확실하게 논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사람들이 KBS에 있을 때 KBS의 보도 품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또 거기에 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예. 아마 KBS로 돌아가면 지금 뭐 KBS가 잘하고 있던데 여기에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또 KBS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MBC에도 그 사실 절이 싫어가지고 중이 떠난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나운서 몇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게도 좀 영향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좀 양측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있나요? 네, 이 뉴스타파 얘기가 나온 김에 예. 뉴스타파와 관련된 그 언론계에 관심 가는 판결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예. 지난해 뉴스타파가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게 소송으로 갔어요. KBS 기자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 비공개 수신료 인상 관련 회의 내용을 KBS 기자가 도청을 해서 녹취를 해서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한선교 의원이 회의 다음 날 이 민주당 회의 내용이 비공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폭로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도청을 한 사람이 대표실 주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KBS 정치부 기자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KBS 사측이 부인을 했고 또 한성교 의원도 부인을 해서 이게 결국 고발은 됐지만 증거 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불기소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지난해 6월에 이 뉴스타파가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 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예. 했다라면서
임창건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임창건 전 보도국장이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는데 녹음기나 휴대폰으로 이 회의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있었고 또 해당 녹취록은 KBS가 풀어서 작성을 했고 예. 이를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건 역시 KBS다. 요렇게 증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 보도국장의 주장이니까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뭐 이게 그동안의 주장을 KBS나 한선교 의원 측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보도 후에 이 정작 임창건 전 국장은 이게 허위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 얘기가 허위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 동의 없이 사적인 통화 내용을 그냥 이제 보도를 해버렸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방송을 함으로써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뭐 인격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 나온 판결 내용은 뉴스타파에 임창건 국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승소 판결을 한 게 통화를 임창건 전 국장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 그리고 동의 없이 보도에 재생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허위 보도다 뭐 이런 주장은 뉴스타파의 보도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도청 사건을 KBS가 저지른 거를 사실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임창건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 건지 뭐 요거는 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뉴스타파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법원이 본 거여서 이후에 좀 KBS 도청 의혹이 진상이 좀 밝혀나갈 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